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개성공단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튜버 개성안학TV를 운영하고 있는 진아 씨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원래 제가 한 3번 정도 하면 많이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지금 4번째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모신 이유는 좀 충격적인 사실. 북한을 다루는 기자인 저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뭐냐? 개성공단 2016년 철수했죠. 그 이후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무리로 대량 아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막힌 개성의 실태에 대해서 오늘 진아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성에서 우리가 철수한 것이 2016년인데 네네네. 그러면 굶어 죽었다 하면 2016년 철수 이후부터 한 17년 이때를 말하는 건데 네네. 그때 진아 씨는 개성에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 개성에서 무리로 굶어 죽은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한국에는 17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해에 김금혁이가 이제 17년도에 나왔습니다. 17년 7월에 개성에서 나왔는데 헤엄쳐서 바로 네네네.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왔니? 라고 했더니 그때 음. 당시 하는 말이 개성공단이 멋졌잖아 누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개성공단하고 너하고 뭔 상관인데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정말 거기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정말 혜택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이 개성에 북한에 준 혜택이에요. 그걸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금여기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 물자를 많이 나르면서 장사를 나름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딱 스탑이 되니까 개성공단에서 종사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갈 데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을 때는 전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네. 식량도 배급도 충분하고 설탕도 주고 네. 기름도 주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갑자기 끊어버려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정말 네. 설탕, 기름 이런 게 막 해가지고 1980년대를 연상케 했다고. 그때는 사회주의 모든 나라들이 동유럽이라던가 이런 데서 막 사회주의 나라들끼리 원조를 받아서 무엇이나 차넘쳤던 시대처럼 야 우리 지금 아주 80년대라고 70년대 80년대라고 했는데 그게 딱 뭐 주니까 그때 개성은 1994년도 북한의 아사자를 300만이나 낳았던 그 대참사를 그때 겪은 거예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94년도 95년도에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냐면 직장에서 배급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급이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배급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내가 시장에서 하다못해 좌판 펴놓고 담배라도 팔려고 해도 담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술을 만들어 팔려도 술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이런 시간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북한은 94년대 갑자기 딱 끊어지는 바람에 근데 사람은 보름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국제사회 지원이 없어도 다른 지역은 다 괜찮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의존해서 사는 법을 익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성 같은 경우는 진짜 개성 그 공단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한국에서 출근해서 배급받고 거기다 또 풍족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바로 시장 나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험도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배급이 끊어버리니까 94년도, 95년도 고난의 행군과 같은 충격이. 근데 그렇죠. 실제로 94년도에는 그 개성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죽었잖아요. 없어요. 몰랐어요, 그걸 아예. 그러니까 개성은 네, 94년도에 고난 행군 충격이 그렇게 약했는데 그 고난 행군이 2016년도부터 개성이 시작됐다 이 네네.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정말 개성 사람들은 그걸 겪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 전에 기존에 장사를 하다가 개성공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놓고 들어갔다는데 이젠 그 장마당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쓴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걸 놓고 개성공단이 계속 출근만 하다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리로 굶어 죽고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한 명이 굶어 죽으려면 사람이 한 3명은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이렇게 죽기 직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예, 죽는 예. 게 쉽지 않게. 그럼 그렇죠. 개성 사람들은 그 가면
2017년도쯤에 개성에 가면 거의 뭐 영양실조 환자들이 넘쳤겠네. 굉장히 많았대요. 금요기도 그때 어. 당시 넘어올 때는 음. 걔가 뭐 38kg인지에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영양실조. 38kg가 헤엄쳐서 왔다고. 그럼요. 근데 왜 넘어왔죠? 근데 걔는?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보리 있잖아요. 보리 싹이 정말 4월, 5월 이렇게 팔팔한 날 때도 그 다 뜯어다 먹었대요. 예. 고난행군 때 그 촉이 네.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에 돋아나는 뭐 고사리, 뭐 산나물, 뭐 들에 나는 쑥, 미나리 이거 다 뜯어다 먹고 찔강이까지. 사람들이. 네네네. 그것도 없었대요 지금. 김금영이 내가 사진 보니까 체격이 여기 와서 잘 먹기 큰데. 안 커요. 제 키만 합니다. 아 그래? 근데 그 개성공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살다가 걔도 그렇게 네. 멋져서 그렇죠. 38kg 된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1년 되니까 개성공단 물자도 안 나와. 그다음에 장사는 또 다른 거 이게 장사로 돌아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리지. 아버지 엄마는 연로하시지. 먹여 살려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남자애라서 아무래도 좀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강냉이 그 옥수수를 이렇게 풋강냉이를 짠 거예요. 그때 노란 강냉이 밭에서 뭐 커봤자지요. 뭐 요만한 것도 몇 개 째니까 또 단련대 막 보내고 이런 거예요. 쨌다는 게 훔쳤다는 게. 훔친 거. 예. 단련대 갔어요? 단련대 갔다가 나왔는데 나오면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푹 째는데 또 가라 그래서 그다음엔 이게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애기봉이라던가 아니면 저 강화도가 마주 보이는 그 백마산이 있어요. 그 백마산으로 말하게 되면 북파 공작원들이 많이 먹이를 감춰놓는 곳이라고 우리는 계속 정기학습마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견학도 가고 돌고 이러거든요. 동굴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동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국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대한민국의 강화도, 김포공항이 다 보여요. 그걸 딱 보다 나니까 아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바로 앞집이 거기니까 그렇죠. 그냥 뭐 길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밀물썰물이 언제 시작되고 이거를 눈여겨봤고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오래도록 굶다가 거기를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그 개성공단 직원들이 그쪽에서 대량 아사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아직 어느 언론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사가 그렇게 대량으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관한 사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굶주려 길에 쓰러져 있고 이렇게 꽃제비들이 빼빼 말라 있고 그런 참극이 개성에서만 지금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또 저희가 그 개성공단에 네네네. 우리가 언론에서 신경 쓰는 건 굶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위성으로 보면 우리 차량을 북한에서 남겨두고 온 것을 그 체간이 말았느니 기계는 무사할까 말까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 내장은 다 뜯어 팔았죠 이미. 내장. 그 모든 날부터 시작해서 그게 멋지 않았어도 우리 혹시 그게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개성공단이 이제 그 2002년도 그때 2002년도 2003년도 시작을 해가지고선 말이에요. 가동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님은.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활성화되다가 또 어떻게 남조선 괴뢰도당이 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성명 하면서 이렇게 발표 딱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 남조선 괴뢰들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우리 공화국을 뭐 말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면서 우리한테 나쁘게 놀게 되면 그걸 또 스탑을 해버려요 북한이 시절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러면요 스탑을 하고 다 기업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뭐 CCTV가 이게 숨어 있고 어깨 숨어 있고 내장 뜯어다 팔죠 당연히. 그때도 그랬는데 모터 팔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엔진 거기서 막 나사 돌려가지고 스파나 도레바 다 가져가죠. 국가에서 그 경비를 안 써요? 국가에서 경비꾼이 도둑놈인데. 경비 서는 놈들이 다 도둑질하지. 네.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나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의 200 차량을 200개 가까이 남겨두고 왔는데 19년, 20년도까지 그 인공위성에는 찍혔어요. 네. 근데 인공위성은 찍혔지만 사실 그 내장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아유 거의 다 없어졌을걸요 아마. 엔진 뜯어가고 그럼요. 뭐 타이어 뜯어가고 파츠를 다 팔고. 그 북한 당국에서 그걸 또 더러 좋은 차들은 안 갖고 가요? 북한 당국도 그걸 가져가는데 북한은 또 연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원유가 뭐 중동에서부터 날라오고 중동 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면은 또 우리는 또 왜 북한에서 자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왜 자꾸 일어나고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자꾸 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보라 너희들을 정말 고용 노동자 취급이 아닌 우리 사회주의
수레바퀴를 튼튼히 이끌고 나가는 주인으로 우리가 다 너희들 우대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자본주의 나라들은 저기 기계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일자리 다 잘려가지고 다 굶어 죽지 않냐. 굶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사람이 못 살 세상이고 남조선도 맨 굶어 죽는 사람 천지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저놈의 기계 뭐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럼 다 뜯어다 팔죠. 뜯어다 팔아도 그렇게 세게 그걸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개성 사람들이 진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개성공단 다시 엽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가서 관리사무실 가가지고 우리 이거 좀 다시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어디 있다 있고들이 다 있어 이래가지고 다 끌어다가 그냥 아주 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항의한 사람들이 있대요?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끌려가서 막 그 사람들을 다 같이 아우지로 이제 보내버리고 이제 교화소로 보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때 당시. 노동자들은 네네.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게 됐습니다. 좀 공단 돌립시다 하고 순진한 그럼요. 생각에 가서 했는데 그렇게 될 줄 그러면 알았는데 그럼 야 씨, 우리 때문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거는 완전 정치적으로 걸어버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럼요. 그럼- 어디 그냥 아주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네. 우리 장군님의 원수님의 사상을 아주 네, 거부하는 옹호하는 사람. 그렇죠. 옹호하는 그런 정책적인 거에서 맞불질을 하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다시 열자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서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공장 좀 돌립시다 하니까 너희는 그럼요. 자본주의에 오염돼 가지고 그 괴로놈들을 그리워하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그 시나리오 쓰기 딱 좋지 않아요. 완전.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항의를 해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라고 했더니 장사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넘어온 사례가 바로 김금역 사례고요. 그러다 또 3년 만에 또 여기서 또 사람이 참 어느 사회나 참 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인들은요 그래도 개성공단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고 또 외부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데니까 그렇죠. 이제라도 돌아가면 기기 설비는 그래도 좀 녹은 쓰러 있을지언정 좀 보수하면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철수한 날부터 그 내장 다 뜯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차도 아마 다 없고 그 공장 안에 것도 아마 다 뜯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껍데기만 남고 그 껍데기도 그렇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그 작년도에 김여정이가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관리사무소. 아 깜짝 놀랐죠. 아마 그 껍데기만 남은 게 나중에 들어와서 발각될까봐 아예 다 폭파해버린 거 아닐까요? 그 말된다 진짜. 어.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다시 갔는데 그냥 유리만 있는데 안에는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냥 아예 폭파해버리고 니 새거 지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요. 어찌 보게 되면 정말 북한 정부에서도 관리소에 딱 가보니까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에 걸 다 이제 빼돌리고 또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 북한에서 그 개성공단에 공장 다 허물어버리고 군부대를 다시금 진주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네. 한국 기업인들이 가면 아마 충격일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데 껍데기만 그렇지. 있고. 예. 그러니까 지들은 그냥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싹 다 어찌 보게 되면 지워버릴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왜냐면 네. 이 사례가 뭐 꼭 개성공단이 들어가서 개성공단에 들어온 설비 자재를 다 뜯은 사례가 아닙니다. 북한의 방직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도자기 공장이라던가 종이 공장 이런 공장 기업소들도 몽땅 다 그 기계가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예, 그걸 다 뜯어다 팔던 그런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 2017, 18년 그때 가뭄이 또 심했잖아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개성 사람들은 진짜 엎친 데 덮친 대로 그렇죠. 예. 배급이 갑자기 중단된 데다가 농사도 망했다. 그렇죠. 해가지고 많이 아사자가 났고. 정리하면 많은 아사자가 났고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판사판 또 공장 찾아가서 왜 공장 좀 돌립시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이놈은 당을 따라 1000마리를 갈 대신 괴뢰들한테 매수돼가지고 세뇌돼가지고 남조선 놈들하고 일하는 게 그렇죠. 좋냐 이래가지고 또 뭐 그 나머지 또 추방시켜버리고 그렇죠. 아우지 같은 데다가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그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기계 기자재나 차량 같은 건 벌써 1, 2년에 다 속이 다 털렸답니다. 그렇죠. 아직도 한상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이거 똑바로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내장은 다 없대요. 다 뜯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개성공단을 지금 재개하자는 얘기가 다 있지만은 들어가면 충격이고 아마 다시 처음 시작하던 식으로 아마 건물 뼈다귀만 남아있고 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북한 당국이 나빠서가 아니고 뭐 사람이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 얘기는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기자인데 그래서 이 얘기는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진아 씨 모시고 그 충격적인 개성공단 철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죠. 그럼요. 굉장히 네. 가슴 아픕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한국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개성안악 TV, 진아씨 TV에 가면 뭐 개성에 대한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